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저는 주제는 이제 제가 근 몇 주간 이게 지난주에 작성을 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최근 겪었던 좀 시행착오들이랑 그리고 그 결과 얻게 된 사업계획 프로세스 및 실행 과정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꼭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고 이제 발전시킨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게 됐고요. 먼저 음, 왜 이걸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썸다방이라는 소개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소개팅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돈이나 인력이 많은 좀 더 규모 있는 기업이나 강자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기존 강자들이 이미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시장에서 고객들이 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 이제 막 연밀평님도 많이 강조하시는 마케팅을 잘하고 자극적으로 해서 끌어온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마케팅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뭔가 알맹이가 좀 비어있다는 기분이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메인으로 실행해 보려고 했던 전략이 좀 가치관 유형 테스트를 이용한 바이럴을 유도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가치관 테스트를 하면 프로필이 이제 자동으로 완성되게 하는 퍼널 등 이렇게 좀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작은 기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좀 비어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결론이 이제 마케팅 퍼널, 사실 이 앞에 부분들도 마케팅 퍼널에 대한 부분이고, 마케팅 퍼널 설계를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사용자 경험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가치를 중심으로 사용자 경험 흐름이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 정립을 먼저 하고 사용자 흐름 설계를 하고 그다음 마케팅 퍼널을 이제 설계를 하는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 및 사업 포지셔닝 관련해서도 이제 되게 좀 잘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왓 분석이라는 기법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왓 분석이란 이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 이제 그 아이템을 평가하고 정해보는 방법론인데요. 이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또 자료들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이제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게 됩니다. 모든 전략이 그 핵심 가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혼란이 줄어들 수 있고요. 이게 기법이나 세세한 전략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전략 그 핵심 가치가 뒷전이 되게 되면 되게 좀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일관성을 확보해서 경험이나 기능, 사용자 경험이나 기능 메시지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통합이 되고 고객들이 서비스의 본질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로 고유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차별화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방법인데요. 음, 제가 진행했던 것을 가볍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 정립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정립하고 핵심 가치와 보조 가치로 나눠서 설정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기획을 하면서 그렸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크게 이렇게 본질적인 가치랑 그리고 사용자 연령 지도 마케팅 퍼널이 그려져 있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먼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뒷받침할 보조적인 가치를 같이 정했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 가치와 보조 가치를 나눠서 설정을 하는데, 핵심 가치를 여러 개 좀 동등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가치를 확실하게 핵심으로 정하고 보조 가치를 두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슬로건 이런 것도 당연히 핵심 가치와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를 보여줄 사용자 경험을 이제 정했습니다. 이런 것도 GPT한테 물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서비스의 강점이 느껴지게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을 또 설계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여정 흐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경험을 이제 느끼게 될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이건 사용자 여정 지도라는 또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 여정 지도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단계별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이렇게 나누고 또 단계의 목표를 정하고 아, 아, 아. 질문 있으실까요? 실수있는 것 같아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어떤 전략을 정할지 그리고 어떤 고객 경험을 유도를 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마케팅 퍼널이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퍼널에서도 먼저 이렇게 크게 추상화된 단계를 나누고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가질 건지 그리고 그 단계별로 어떤 성과 지표가 메인이 되어서 달성이 되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면서 개선을 해나갈지 이런 성과 지표 같은 것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획안 서비스를 한 번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MVP를 만들게 되는데 MVP를 만드는 방법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흔히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방법인 최소 기능만으로 MVP를 설계하고 이제 개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MVP가 먹히면 이제 점점 확장을 해나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후 확장될 방향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고 나서 핵심이 되는 필수적인 부분만 남겨서 그걸 MVP 스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장점이 확장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꼬이거나 고려하지 못한 게 있어서 좀 갈아엎거나 기능을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대신 전자의 장점은 이렇게 확장된 방향까지 한번 생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빨리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사용했던 프로세스도 이제 해보면서 단점을 좀 느꼈는데요. 먼저 과정이 보통 이렇게까지 그전에 하진 않았기 때문에 길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숙달되면 빨리빨리 된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좀 과정이 길어졌었고요. 그리고 초기 실패 가능성이나 이제 시장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을 보완할 전략으로는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랑 융합해서 사용하면
이제 이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건 요즘에 좀 마케팅 기법으로 좀 많이 떠오르고 있고 활용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로스 해킹 전략이라는 걸 알아봤었는데 이런 전략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전략을 융합하는 거는 이제 생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쉽진 않은데요.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챗GPT 도움을 받으면 이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융합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GPT를 사용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건데, 음, 물어본 프롬프트는 이게 위에서 학습을 많이 시켰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 전략을 융합해가지고 제 사업 아이템에 적용해달라는 이런 프롬프트를 던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실행 전략까지 이제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최근에 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었던 거라 네, 이렇게 공유를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럼 김 대표님, 궁금한 게 저렇게 설계를 열심히 하셔서 마케팅 패널을 저런 식으로 짜셨어요? 네, 지금 저대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실행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빨리 해보기 위해서 한 번에 저 MVP 스택을 다 땡겨서 해보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좀 돌려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를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저기 뭐라 그러죠? 그 웹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이트에다가 저런 식으로 펀으로 구성을 하나요? 우선 지금은 이제 그 보이는 모아가지고 매칭해보는 것부터 작게 이제 빨리 시작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리소스가 좀 더 많았으면 한 번에 저 퍼널을 딱 구현해가지고 바로 돌려봤을 텐데 그렇게가 좀 걸려가지고 한 문장씩 홈페이지를 한 번에 만들어서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네. 매칭을 하면서 그냥 요소 하나하나를 테스트해보고 그냥 저게 약간 지도나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대로 하나씩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음. 같습니다. 그럼 저런 것들을 지금 저희 누구죠? 김성공 그 랩에서 저런 것들을 다 하는 건가요? 배우신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그 김성훈 대표님이 좀 말씀하시는 방법보다는 이제 또 다른 멘토님한테 이제 많이 좀 배웠는데 그분이 좀 기획이나 전략 쪽에 되게 강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방법론들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이제 순서대로 한 번씩 해보라고 좀 얘기도 해주셔서 해보게 된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생겼던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단계들이 또 들어갔고 하고 끝나신 거죠, 지금? 이 발표는 준비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되게 영훈 대표님과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이 좀 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아니세요? 그 기획, 막 이런 것들 막 저렇게 짜고, 펀을 짜고, 이렇게 계획 짜고 하시는 것들이 좀 되게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제가, 감기와 함께 감각도 같이 날아간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 너무 좀 뭐랄까. 일단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저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나중에도 그 꼭 한번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꼭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계획만 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됐고 어떻게 흘러갔으며 또 실질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겠더라는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 대표님 나중에 꼭 나중에 또, 들려주세요. 나중에도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한 것들, 어떻게 하는 음, 건지,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아마 지금은 아직은 그 기회가 한 상태이신 것 같고, 저 상태에서 아마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마 그 안에서 계획을 잡아가면서 있었던 빌드업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질적인 진짜 실패담, 우리한테는 성공담을 좀 들어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대되는 분이 다음 차례네요. 중간에 또, 그 전에 앞서서 은지 대표님 혹시 오늘 발표가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네. 그러면 다음 주가 은지 대표님이랑 현수 대표님이셨던 것 같은데, 현수 대표님은 혹시 오늘 이야기가 준비가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상준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된다면 현수 대표님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준 대표님 마이크 테스트 아까 열심히 하시던데 네, 지금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부탁드려요. 네, 보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안 되네. 일단 저는 대표님들한테 뭘 알려드리고 막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직 그런 점이 없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제가 이걸 시작했던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2023년 5월에 이제 군대 전역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된 걸 느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친구들이랑 뭐 게임하고 밤새서 막 렌트하고 어디 놀러 가고 캠핑 가고 맨날 그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놀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미래 계획이 아무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군대 전역하고 똑같이 저는 그렇게 놀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친구들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친구들도 무언가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시도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안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나도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는 게 굴삭기 자격증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현장 일을 나가봤습니다. 일단 현장 일을 나가서 제가 느껴본 거는 막연함, 조급함, 희망 이렇게 세 가지 순서를 느끼게 됐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굴삭기를 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를 막노동을 해야지 운전을 시켜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는 뭐 2년 그냥 몸으로 좀 때우고 배우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이게 노가다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2년을 어떻게 할까? 난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럴 때 막연함을 느꼈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2년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막상 포기하니까 막 조급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인터넷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막 유튜브에 돈 벌 수 있는 법 이렇게 치니까 워드프레스? 그게 처음에 제일 눈에 띄었어가지고 그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막 워드프레스 시작하는 법, 뭐 책도 사고
시도하고 했다가 뭐 결국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고 또 우연히 역행자라는 또 책을 또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책은 제가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뭐랄까 빨리 뭘 찾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그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희망이란 걸 또 느끼게 됐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창북힘이라는 또 광고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광고에서 뭐라 했냐면은 거기서 말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은 월 평균 3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저는 또 이걸 혹해가지고 음, 결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결제가 후결제, 선결제 이렇게 있었었는데 후결제는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나올 때부터 돈을 내기 시작하는 거고 선결제는 그냥 바로 돈을 내고 이렇게 듣는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후결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요 심사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250만 원 좀 달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굴삭기 한다 해가지고 다 해줬는데 일 한 달도 안 하고 때려치우고 잠수 탔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이거 할 거니까 250만 원 달라. 그렇게밖에 안 들리니까 당연히 못마땅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계속 어필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가지고 제가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 그래서 돈을 갚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니다, 필요 없다. 그냥 너가 성공하는 게 갚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 집에 나오면서 꼭 성공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시작을 한 게 청북캠에서 저도 강주 대표님처럼 그 소개팅 사업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소개팅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다르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소개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창북캠 3개월 동안 시도를 했는데 일단 실패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진행 중인 풋살 하이라이트 제작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의 수입 구조는 풋살 하이라이트를 제작해서 돈을 받는 거였는데 이때 이제 저는 여기 창문못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제가 하려는 창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표님들 반응이 되게 좋았고 그중 박진섭 대표님 반응이 제일 좋아가지고 저보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수락을 했고 역할이 이제 본질은 제가 영상 촬영이랑 편집은 제가 맡기로 하고 그 나머지 것들 마케팅 관리 이런 것들 박진섭 대표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촬영을 했는데 뭐 매우 엉망이었어요. 그냥 화면 흔들림, 화질, 편집 스타일 그냥 싹 다 엉망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보완을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완을 시작했는데 그 화면 흔들림은 짐볼로 보완했고 화질은 뭐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완을 했고 편집은 또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그 편집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추 보완이 되어 느꼈을 때 저희는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무료 촬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제작과 소비자 반응을 보기 위해서 당근으로 하이라이트 만들어준다고 모집 공고를 대표님이 작성해 주셔서 제가 올렸거든요. 그때 이제 소비자들 제가 이제 그때 막 촬영을 하러 다녔어요. 그때 모집이 돼가지고. 근데 해줄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돈을 주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다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SNS도 같이 시작했었어요. 그때 유튜브,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뭐잘 나온 영상들을 꾸준히 올렸어요. 그러면서 인스타 DM으로 풋살팀 계정을 찾아가지고 무료 촬영해주겠다고 꾸준히 연락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도를 했더니 운이 좋게 풋살 대회에서 협찬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풋살대회 협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스포츠 영상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 다 왔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막 대기업들 사이에 저희 로고가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또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각이 난 거예요. 풋살 하이라이트 만들어 주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풋살 대회로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표님이랑 같이.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수익 구조를 이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보시면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참가비 뭐 팀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오는데 지출 보시면은 여기 풋살장 임대료 뭐 심판 인건비 이렇게 다 하면은 거의 다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근데 저희가 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이 협찬을 해야지 저희한테 수익이 딱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전 대회 운영했던 담당자분을 만나가지고 협찬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서울시에서 음, 지원받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 타이틀을 갖고 오면은 저희가 협찬이 좀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협찬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 풋살 하이라이트 제작 수익 구조는 일단 실패를 했고 풋살 대회 개최 수익 구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으니까 유튜버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이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뭐 중간에 뭐 빠진 게 있는지 잘못된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게 저는 지금 현재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발표 사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제 생각이 갑자기 난 건데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제 여자친구와 이제 올해 이렇게 같이 꾸준히 보냈었는데 딱히 뭐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영상 편집을 또 하니까 영상 편집으로 무언가를 선물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여자친구랑 찍었던 사진들로 좀 이벤트 영상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것도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커플들 되게 많고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영상 만들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현재 여자친구한테 만들어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대표님들 반응도 한번 보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또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출연을 하게 됐네요. 우 대표님과의 인연부터 시작해서 그 되게 짧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 그간 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영상 촬영 다니기도 하고 뭐 당근에 글 올렸다가 당근에 글 잘리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이런 것 저런 거 배운 것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 또 덕분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냥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세상에 없는 니즈를. 옛날에 우리 재선 대표님이 많이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왜 굳이 시장이 없는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거죠?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딜레마에 완전히 빠졌던 적이 있죠. 그래도 우 대표님,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영상 편집으로 계속 해보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영상 제작이라든지 돌잔치 하는 것들 굉장히 니즈 많으니까, 실제로 또 그 뭐죠? 그 노란색 그거, 뭐, 크모 이런 데서 보면은, 저렇게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요. 하면서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이것저것 해보시면은 내가 안 돼서가 아니고 하다 보면 커리어가 쌓이는 거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닙니다. 다음에는 여자친구랑 영상 기대할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원래 은지 대표님이 이제 순서인데 은지 대표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발표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은지 대표님, 재선 대표님, 조금 짧아지면 이제 영훈 대표님까지도 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세 분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저는 얼추 들어서 예, 그 순서 바꾸는 건 잠시 뒤에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현수 대표님과 저번 주에 제가 아프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마 또 현수 대표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라고 표현한 게 맞나요? 어쨌든 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이야기들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 또 각자 현수 대표님의 이 일을 비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대표님 시간 준비되셨을까요? 네, 뭐 저는 뭐 준비할 게 없어서 그냥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바로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또 오늘 띄워주셨는데 제가 지금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 제가 그냥 블로그에 오늘 올렸던 글을 공유를 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네네. 그, 자, 제가 제목을 먼저 보여드리면 좀 놀라실 거예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국 복귀하는 걸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제가 그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10년 정도 해외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걸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뭐 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빨리 결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가족이 있고 이제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제 꿈을 위해서 뭔가 이제 회사도 퇴사를 하고, 오직 그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이제 뭐 제가 크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 아이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또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그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겠죠. 처음에 사업하는 것들은 뭐 누가 하든지 다 적립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감당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11월 말부터, 제가 공유주방 사업을 이제 접고, 근데 다른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매장을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어, 돌이켜 봤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음, 지금 제가 실패라고 인정한 이런 부분조차도 제가 수용하고 가면 갈 수 있는 것들인데 결국은 제가 이걸 수용을 못했다는 거죠. 예. 당장 제 능력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 뭐 A4용지에다가 막 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적어보고 뭐 여기 뭐 주로 이제 뭐 가족하고 이제 생활할 때
어느 정도의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그 적어보고 또 아내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꿈이 지금 당장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뭐 확신도 들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제가 아직 그런 그릇이 갖고 있다는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했는데 뭐 여기 블로그에 쓴 거 이렇게 보면은 전 제일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돈을 매니징하는 능력이 제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하고는 좀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또 사업적인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그 실패라고 이 사업을 실패라고 정의하고 나서 많은 그 사업하시는 요식업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특히 이제 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한국 사장님들도 한 두 분 정도 만나 뵀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게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누가 봐도 굉장히 잘 되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막 줄을 서서 먹기도 하고 꽉 차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집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몇 달이 건너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근데 반대로 제가 봤을 때 이 식당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안 되는 식당인데라고 하는 식당은 오히려 그 마진이 30% 이상을 남기고 있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화를 해보면 이제 대표님들이 그 돈을 매니징하는 능력이 정말 좀 정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해서 이제 많이 남는 게 아니라 뭐 직원을 고용하고 뭔가 또 확장하고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일시적으로 좀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결국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매니징하는 능력이 없다 보면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너무 공유주방을 결정할 때 좀 성급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퇴사를 거의 결정하고 나서 그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매장을 더 보면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좀 성급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에 평소에 이제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인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공유주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언을 거의 구하지 않았고 또 주변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자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되게 맹신한 게 있었던 거죠.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맹신의 하나인 것도 있고 가장 그 착각했던 거는 노점 사업에서 제가 예, 그 주말 동안 했던 그 노점 사업에서 이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됐다는 걸 가지고 이 정도면은 어느 곳에나 매장을 차려도 이거 이상 정도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축제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 그런 혹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무슨 뭐 회오리 감자라든지 뭐 감자 통감자 뭐 튀김 이런 걸 먹잖아요. 그거 잘 사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별로 사 먹고 싶은 음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주 먹는 거는 당연히 더 아닐 테고. 근데 이 핫도그라는 게 제가 주말에 그 음식 축제, 세계 음식 축제에서 팔았던 그 컨셉이 약간 그 회오리 감자하고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보면은. 이분들한테 동네에 핫도그 같은 거를 그 팔면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딱 어떤 뭐 콘서트장이라든지 어떤 이벤트에서 판매하기엔 좋은 음식인데 일반 동네에서 판매하기는 어려운 음식이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저는 이제 그 공유주방에서 했기 때문에 더 실패가 더 컸다. 예. 공유주방이라는 건 배달만 해서 먹는 음식들인데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이벤트성 음식에서는 굉장히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배웠고요. 결국은 그게 다 맹신이었던 거죠. 잘 됐으니까 여기서도 잘 되겠다는 것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업을 그냥 실패한다는 거는 결국엔 내가 어떤 확신 또는 어떤 내가 뭐 전략,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냥 실패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내가 생각했던 전략들이 한 번에 먹혀서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거가 당연한 거고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겪고 그냥 수용을 하고 이거 안 됐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자고 하는 것들이 결국 사업을 이렇게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과정 중에서 뭐 뭐 그 한 단계를 그 한 단계를 밟기 위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수용을 못했던 거죠. 굳이 사실 저는 이제 욕심도 있지만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그 지낼 때 그 생활의 만족감과 해외에서 또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만약에 저소득층이 돼서 살았을 때 그런 환경의 그 차이가 저는 한 2배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특히 이제 교육이 그렇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교육비가 뭐 거의 무료잖아요. 그리고 또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학교를 갈 나이도 아닌데 여기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비용도 나오고 또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뭐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그 학교에서 이제 뭐 어려움을 감내해 가면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것도 제 그릇의 그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땅히 제가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걸어갈 수 있을 수 있는 선택인데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법인을 폐업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연말이라서 여기는 연말이면 거의 다 뭐 1, 2주씩은 다 쉬거든요. 크리스마스 긴 연말이어서. 그래서 너무 느리게 진행이 돼요. 가뜩이나 뭐 우리나라처럼 빨리 진행되는 그런 행정 시스템도 아닌데 너무 느리게 진행이 돼서 한국에 복귀하는 항공권을 지금 끊을 그런 스케줄을 아직 정하지 못했고 저는 근데 한 2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1월 초에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폐업이 그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이제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쉽지도 않고,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임 작업을 하려면 또 제가 있어야 되고, 또 주주와 관련된 부분들도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폐업 작업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 복귀하는 순간부터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다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력서를 제가 제출하면서 느낀 거는 어, 그 수많은 회사들도 물론 이제 되게 대기업이 아닌 정말 중소기업 정도의 그 회사까지 포함한다면 그런 오히려 그 중소기업이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런 회사들도 결국에는 누군가 처음에 작은 수준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의 시간을 참으면서 그게 어느 정도 확장을 해서 중소기업 정도의 수준까지 회사가 확장이 되는 것까지 그 대표자의 그런 뭐랄까 에너지라든지 어떤 고통을 인내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이제 그거를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작은 회사라도 이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복지를 주고, 급여를 주고, 사무실을 얻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정도를 만들어 냈다는 자체가 좀 대단해 보이고, 좀 더 제가, 어, 조금 안일했던 생각은 어떤 일은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력서를 계속 한 20개 정도 회사에 넣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까지 성장한 회사 중에서 정말 어떤 그 대표나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하고 뭐 그렇진 않은 회사하고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또 그게 또 제가 어, 해외에서 또 이런 업무들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도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글로벌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
성장하는 회사에 제가 올라타게 되면 제가 몇 년 동안 시간을 쏟아부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단시간에 얻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방향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계속 어, 지원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블로그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음, 1년 넘게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창북캠을 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했으니까 1년이 좀 넘었는데, 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저도 좀 보람이 됐었고,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도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에서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많은 스토리를 좀 제가 넣고 싶었고, 근데 제 스스로 이제 이거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 블로그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제가 실패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시행착오니까요.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담아가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이야기를 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제목도 좀 변경을 했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블로그를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 공유 주방을 이제 철수를 할 때 그 냉장고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냉장고들이 덩치가 큰데 여기 보면 냉장고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큰데 이런 거를 이제 옮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다는 게 이제 뭐 무거워서 힘들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폴란드에서는 이제 뭐 중고 기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업체도 없고, 정말 믿기 싫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수성을 해도 이런 게 없고, 뭐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봤는데도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뭐 버릴 수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고,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제 임대료가 계속 나가니까 빼야 되는데,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오래 많이 뭐 수소문하고 찾았는데도 결국 못 팔고, 그 다른 그 식당 하시는 분의 그런 가라지에 좀 제가 보관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 조리대하고 이렇게 덩치가 가벼운 것들을 제가 할 수 없이 버렸거든요. 구입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 보면서 그냥 그냥 생사를 깎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폐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실패하시는 분들의 그런 감정들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정말 뭐 눈물도 너무 많이 났고, 뭐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뭐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한 새 제품들이 그냥 버려져야 되는 걸 보면은 너무 이제 그 사업하시고 실패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전에 뭐 영상이나 이런 데서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1억을 벌면은 내가 1억을 벌면은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10억을 벌어도. 근데 1억을 잃어보면은 정말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패라는 게 모든 걸 잃어보는 그런 실패일수록 사람이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그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뭐 김성국 대표도 그 얘기했지만 그게 기억이 나요. 정말 먹고 살만 하면 이게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배부르고 먹고 살면 안 바뀌고 정말 이게 끝에까지 가야지 바뀔 수 있다. 저는 음, 뭐 핫도그를 준비하고 뭐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게 아닌 것일 수도 있구나. 정말 바닷가에 내려가 보면 그게 확실히 정말 더 성장하는데 어떤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패 과정을 그렇게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너무 이렇게 슬프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뭐 10년 전에도 그랬고, 뭐 해외 나오기 전에도 그랬고, 항상 그 쉽지 않은 부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극복을 했고, 또 뭐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삶들도 분명히 저는 좀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청구캠 활동은 아니, 참고문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사업을 또 계획을 하든, 예, 또 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그 현수 대표님과 이 현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아요. 왜냐면 그 실질적으로 그 얼마 전에 드라마에 나온 대사였던 것 같은데 열혈사제 2였나요? 거기서 무슨 그 김난길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잘 들어줄 수밖에 없다. 저 신부는 발로 뛰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잘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대사를 하는 장면을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봤어요. 현수 대표님이 저런 결정까지 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지는 다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사뭇 이해가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고요. 지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열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슴 같이 아프고 또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저희 모임이 물론 창업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 모임이지만 사실 자기 개발, 그다음에 또 자기 위안, 자기를 찾아가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창업을 아이디어를 쥐어 짜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또 생각하고 저희랑 함께 또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간다 생각하시고 조금은 쉬는 타임을 가지셔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국으로 넘어오시는 과정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과정들 속에서도 아마 엄청난 부침들을 느끼실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런 부분들 그냥 일주일 계획 거기 안에 넣어 두시고 저희랑 함께 그냥 그 계획 맞춰서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 하려고, 서로 서로 방향 잃지 않고 그 방향 맞춰서 살아가려고 저희가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요. 그 대표님 1년 동안 하신 그 고생이 아마 엄청난 뼈와 살과 에너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윤지 대표님. 말씀 주신 게 너무 딱 맞고요. 다 아마 마찬가지 마음이실 거예요. 그,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넘어질 때 있고,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올라가, 올라가는 것보다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넘어질 때 제가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서로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와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수 대표님은 지금껏 잘해 오셨으니까 마무리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어떤 지점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음, 졸 우리 오늘 오 대표님도 그렇고 다 강희 대표님도 그렇고 다 맞아요. 진심이 중요하죠. 저도 오늘 하나 고백하면 그 제 스마트 스토어가 그 퇴점을 당했습니다. 네이버한테 퇴점을 당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올려놓은 그 물건 중에 하나가 그 짭퉁 브랜드가 있었나 봐요. 전 전혀 모르죠. 이게 뭐 모르는 브랜드고 이게 브랜드라고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게 브랜드였다고 하고 그걸 또 어디서 누가 찾으셔가지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무 생각이 없이 이거 뭐야 이게 가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해점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올 한 해 회사 망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진짜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거든요. 근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 털어버리고 가라고 마지막에 그 하나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까지 그냥 싸다고 날려버린 올 한 해 다 털어버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우리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현수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같이 올래 다 잘했던 분들이고 또 이런 거 한두 개 실패한다 해서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응? 별거 있습니까?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충분히 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재선 대표님이 아까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임의대로 제가 순서를 바꿔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순서상으로 따지면 은지 대표님이랑 영훈 대표님
그러니까 은지 대표님, 재선 대표님, 영우 대표님이에요, 순서가. 재선 대표님이 아예 다음 주에는 참가를 못 하시는 걸까요? 제가 7시에 미팅 약속이 잡혀가지고요. 예. 그게 끝이 9시에 끝날지 그거를 확실하게 몰라서. 예. 그러면 발표 준비는 되시나요? 발표 준비요? 준비는 할 수 있죠. 근데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영훈 대표님 다음 주까지 준비가 되실까요? 영훈 대표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영훈 대표님이 순서를 재선 대표님과 좀 바꿔주시면 아마 아다는 딱, 예, 영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재선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중에 저기 꼭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순서 바꾸기 한번 써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네네. 나유쌤도 저 얼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나유 대표님이랑 은영 대표님이 아마 다음 주에 하고 계신 강의에, 그죠? 무슨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뭐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 아마 어, 못하신데. 강의를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할 수가 없어서 원래 화요일에 하는데, 그래서 땡겨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석이 어려울 것 12월 같습니다. 31일 날 강의를 하면 안 되겠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모임은 나유 대표님 강의정에서 다 같이 모이는 걸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걸로. 네, 농담이고요. 일단 우리 메인 두 분이 안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끼리는 모여서 삼삼오오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잠깐 간단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맞아요. 꼭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정 이후에, 어,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정 이후로 저희가 모임이 다 끝마치는 거를 일정으로 잡아서 몇몇 날짜를 저희가 올려드리면, 그거에 대한 나중에 다수결을 좀 해주시면요. 위치나 이런 것들 다시 좀 준비를 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조금 더 진솔한 얘기들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전에 또 이거 다음으로 이제 모임을 다시 또 이어서 진행을 바로 할 거예요. 이제 물론 한 1, 2주 정도 오프라인까지 생각하면 1, 2주 정도 텀은 생길 건데, 2기로 해서 다시 모임을 진행을 할 건데, 그 모임 때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서 제보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줌도 좋은데요. 줌이 다방향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잽은 이 요렇게 있는 멍멍이 같은 요런 이렇게 아이콘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끼리 좀 소통도 좀 되고 뭐 지금 표현도 좀 되고 다자 간의 소통이 좀 자유롭게 좀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잽을 해볼까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컨트롤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랑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프라인 부분의 문제는 제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요.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좋아요. 정말 생각보다 좋고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같이 병행하면서 했었는데 그거 여부도 조금 한번 더 지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강주 대표님, 성준 대표님, 현수 대표님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은지 대표님, 그다음에 영훈 대표님, 가능하시면 재산 대표님까지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뭐랄까 파이팅 넘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다들 들어가서 좀 쉬시고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기 조심하십시오. 특히 독감 너무너무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기 잘 챙기시고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가 있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이제 어른이 돼서 다들 선물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어, 우리 서로 뭐 나중에 뭐 저기 벌금 돈으로 우리 저기 커피라도 서로 한번 선물하면 하죠. 어떠세요? 나요 대표님. 네? 네. 벌금 뭐 무지하게 뭐 환급 받아가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또 좋네요.
마니또 좋네요. 마니또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지금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고 안 계시니까 아 신년 마니또를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걸로 하죠. 신년 마니또를 해서 어, 좀 크로스를 해서 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재밌을 것 같네요. 어쨌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크리스마스 정말 재미나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다들 잘 보내세요.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